오버 더 탑 코멘트 12월 14일 트럼프는 왜 베네수엘라에 이토록 집착하는가?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최근 베네수엘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그가 왜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여하는 역사는 약 200년 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의 진출을 금지하는 선언, 즉 먼로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을 지배하고 감시하는 새로운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약 400건의 미국이 개입한 사건들 중에 거의 3분의 1이 남미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그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나중에 국제재판소에서 불법으로 판결된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존 캐리는 먼로 독트린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을 영향권이 아닌 파트너로 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12월 4일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을 통해 이러한 옛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는 카리브해에서의 치명적인 보트 공격부터 제재와 사면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남미에서 벌인 개입주의적 조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식 수정 조항을 선언하며 남미를 미국의 최우선 국제적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지배했던 시대는 다행히도 끝났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문서는 또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중남미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시설, 항만, 핵심 광물, 사이버 통신망과 같은 이 지역의 주요 전략 자산에 중국 및 기타 강대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 테러리스트에 대한 강경한 수사와 결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존재감과 외교적 압박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에 맞서고 해당 항로, 항구 및 주요 기반 시설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공격해 수십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와 인권 관계자들은 이러한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의회는 이 해역에서의 무력 충돌을 승인한 적이 없지만 이러한 공격은 미국을 마약 테러리스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유통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약 독재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12월 2일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미국으로 마약을 제조하거나 운송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국가는 군사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여기에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콜롬비아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 트럼프는 온두라스의 전 대통령 에르난데스의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많은 정치권과 업계의 사람들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전통적인 정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고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 즉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움직인다고 봅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여전히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사면이 되었습니다. 온두라스의 엘리트층 및 안보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에르난데스로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 경로를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두라스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강경 우파이기 때문입니다. 온두라스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에르난데스를 석방함으로써 그가 한때 이끌었던 보수 네트워크를 결집시켜 자신이 선호하는 대선 후보인 아스프라를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네수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미국 상품의 주요한 해상 통로인 카리브해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수년간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베네수엘라는 이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여러 에너지 및 광업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중국에게 베네수엘라는 에너지의 공급원이자 남미의 발판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이런 상황이 미국에게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문서 어디에서도 베네수엘라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전략은 중국이 남미의 유사한 성향을 가진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마두로 정부가 미국의 석유와 금 자원의 주요 지분을 제한하며 중국으로의 수출을 줄이려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트럼프의 환심을 사고 베네수엘라의 국제적 고립을 끝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차도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마두로 정권 이후의 미래를 제시하며 베네수엘라의 석유, 가스 및 인프라의 민영화가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미국과 유럽 기업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권 교체는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미의 나라들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거나 연계가 약화되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상들의 회담에서 지도자들은 평화를 촉구했지만 중남미 연안에서의 미국의 공습을 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트럼프를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정부는 우호적인 대우를 받기를 바라지만 다른 정부는 마약 국가로 낙인이 찍힐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먼로 독트린이 발표된 지 2세기가 지난 지금도 미국의 트럼프는 남미 및 다른 지역을 자국의 뒷마당처럼 여기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또 자기 생각대로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